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했습니다. 경제 안보 분야인 반도체 문제에서 평상시에 긴밀히 협력하고 공급망 위기 때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또 국내 반도체 대기업이죠.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도 협력하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범진욱 서강대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학과장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부분은 항상 저희가 우리 경제의 먹거리니까 예.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긴 한데 네덜란드랑 동맹을 맺었거든요. 왜 네덜란드인지 그리고 반도체 동맹의 의미가 뭔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예, 그 네덜란드는 원래 그 ASML이라는 기업이 네. 있는데요. ASML은 노광 장비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현재 그 초미세 공정 제조를 위해서 여러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 이제 경쟁력이 결정이 되는데요. 네. 그걸 할 수 있는 장비를 유일하게 공급하는 회사니까 전 세계에서 예, 유일하게. 그렇죠. 예, 네.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네. 네덜란드가 원래 반도체를 좀 잘하는 국가였나요? 예, 예. 전에 네. 그 필립스로부터 시작했고 아이맥이라는 공동 연구소가 설립돼 있습니다. ASML도 아이맥에서 분사된 조직인데요. 네. 그런데 기술을 잘 개발해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ASML에서 만드는 노광 장비 기술이 굉장히 독점적인 기술인 거네요. 그러니까. 예, 독보적이죠. 네, 아무도 네. 못하고 혼자만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외계인한테 기술을 배워왔나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아,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럼 이번 반도체 동맹의 의미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반도체 동맹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앞서서 네. 먼저 좀 챙겨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이 반도체 장비를 얻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ASML의 그 노광 장비의 경우에 가격이 2천억 원이고 네. 또 차세대 노광 장비는 5천억 원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차세대. 그러니까 그 나노 기술이 더 적어지는, 예, 예. 네, 더 미세 작아지는. 패턴을 네. 만들 수 있는 건 그 정도까지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년에 40대에서 50대밖에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미국의 반도체법도 생기고 네. 예, 각국에서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반도체 생산 설비가 많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 ASML로부터 노광 장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생산 대수는 지금 제한돼 있고 네. 그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네. 거의 맞는 말처럼 돼서 네. 그런 장비 확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동맹을 체결했다는 것은 일단 경쟁 업체에 비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먼저 챙김을 받을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렇죠. 동맹이니까. 네, 뭐 독점적으로 그렇게 공급을 하는 회사와 손을 잡은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ASML도 같이 협력을 한다고 이제 이번에 밝혀서 화제가 됐거든요. 예, 예.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협력을 하겠다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아, 저도 네. 내용을 보고 상당히 그 구체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그 삼성과 ASML이 내년에 1조 원을 공동 투자해서 우리나라의 연구센터를 만들기로 같이요. 했거든요. 예, 네. 예. 금액도 상당히 크고 네.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은 걸로 봐서 그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노광 장비가 생산이 돼서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그 현재 노광 장비는 그 네덜란드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그 노광 장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기술이 접목돼야 되니까 마치 자동차에 비유하면 ASML은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이고요. 삼성은 자동차를 잘 운전하는 회사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보를 알면 더 자동차를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예, 비슷하게 이제 그 워낙 최첨단 공정이다 보니 여러 가지 그 고려할 것이 많을 겁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삼성이나 우리 하이닉스가 그 세계적으로 가장 그 최첨단 시설로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노광 장비를 개발하면 ASML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탄, 그러니까 삼성의 동탄 캠퍼스의 연구소를 만든다고 하던데 예. 그러면은 내년부터 당장에 1조 원 투입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도 좀 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그 ASML의 노광 장비에 대한 팁보다는 네. 어떻게 운영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의사 반영에 좀 더
자유롭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좀 그렇죠. 지식 이전을 좀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군요. 예, 우리가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반도체 제조 설비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보적인 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ASML에 좋은 인풋을 많이 넣으면 기계도 훌륭해지고 우리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윈윈 관계가 형성될 것 같네요. 네, 지금 그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 게 TSMC랑 그 이나노 공장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양산을 하겠다,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서 그 조금 더 높은 레벨의 노광 장비 같은 경우 5천억까지 한다. 이게 ASML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 시점에 이 ASML과 협력을 했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TSMC보다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 걸 얻기 위해서 ASML과 MOU를 맺고 협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이번에 같이 ASML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좀 SK 하이닉스하고는 담겨 있는 건가요? SK 하이닉스는 그 EUV 장비에서 사용되는 수소가스가 있는데요.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와는 좀 멀어 보이는데요. 그 EUV라는 것이 그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릿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극초단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13.5 나노미터로 굉장히 파장이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파장은 대부분의 물질에 흡수가 돼서 렌즈를 만들거나 하기도 어렵거든요. 렌즈가 우리 눈에는 투명해 보입니다만 극초단파 EUV 입장에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렌즈들을 만들기 어려워서 우리가 흔히 쓰는 투과형 렌즈보다는 반사형 렌즈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오목골 같은 거 사용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오목거울에는 불순물이 자꾸 달라붙으니까 그걸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소를 대량으로 이제 분사해서 불순물 접착을 방지하게 되는데 그 사용되는 수소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소를 이제 사용하고 그 수소도 또 가연가스이기 때문에 불이 날 수 있는 가스이기 때문에 마치 도시가스를 그냥 대기에 방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또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또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데 그런 데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수소냐면 또 EUV가 대부분 물질에 흡수가 되는데 수소에는 흡수가 되질 않습니다. 좀 다른 가스면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소의 재활용이라는 것은 마치 분수를 돌리는데 물을 계속 새 물을 쓰면 물이 많이 들지만 물을 계속 재활용하면 훨씬 더 물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장비를 동작시킬 수 있잖아요. 비슷하게 수소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말은 쉽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수소가 한번 여러 관이나 펌프 같은 걸 통과하고 나면 오염이 됩니다. 그걸 다시 정화해서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이 어렵고 그걸 함으로써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ASML의 노광 장비를 개발하는 기술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장비 기술에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삼성보다 더요? 아니요, 그거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운영 기술 쪽이고요. 노광 장비 기술 쪽으로 조금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 SK 하이닉스. 그냥 제 개인적인 상상을 해봐도 좀 그걸 봐야지 불순물 제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재활용한 수소가 얼마나 불순물을 제거를 잘하느냐를 보려면 그 장비를 시험 테스트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 기술을 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니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다. 근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장비 업체 잘하는 국가들이 좀 있잖아요. 미국도 잘하고 일본도 잘하고요. 네덜란드 이렇게 한 3개국이 잘 하는데 왜 네덜란드하고 손을 좀 잡은 걸까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ASML이 그 초미세 공정을 노광 장비를 공급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도 비슷한 제품을 만약에 공급한다고 하면 그 업체하고도 협력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ASML이 유일하네요. 그러면 네덜란드는 왜 삼성과 우리나라를 좀 선택을 했을까요? 대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입장에서 보면 그 반도체 설비나 생산 규모 면에서 삼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 면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의 TSMC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메모리와 파운더리를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쪽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삼성의 앞선 공정 기술이 어떻게 보면 ASML로 하여금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네. 있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이나노 공정, 그러니까 초미세 공정 중에서도 이제 이나노 공정은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쟁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TSMC도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예, 예. 그런 초미세 공정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그냥 가장 앞서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 작년 6월에 그 양산을 네. 시작했고요. TSMC는 12월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2나노 공정을 지금 양산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2나노 공정이라는 것이 듣기는 쉬운데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반도체 제품 안에 있는 구성품이 그 각 세대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그런 법칙인데 각 세대가 1년 아니면 2년에 네. 들어가게 되고 네. 이런 기하급수적인 반도체 집적도의 향상이 일어나다 보니 현재 2나노미터까지 이제 미세 패턴이 오게 됐는데요. 네. 2나노미터 얼마나 작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보통 우리 원자 레벨은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2나노미터 안에 실리콘 원자가 몇 개나 있을까 보면 몇 개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원자 레벨로 컨트롤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셔도 되니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살 수 있는 기업이 유일하게 ASML밖에 없는 네. 것이 그 되는 것이죠. 장비를 가지고 있는 예, 기업 예. 자체가 ASML밖에 없다 보니 삼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절실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인텔에서는 1.8나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인텔도 앞으로 우리가 생산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한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예. 사실 지금까지 인텔이 그 반도체 설계는 했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기술을 키우지 않았는데 1.8나노가 가능한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네. 기술 발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네. 굉장히 그건 좀 하기는 어렵다. 그건 어렵고요. 네. 그런데 인텔의 경우에 생산 기술 면에서는 그렇게 지금까지는 우수하지 않아서 인텔이 10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가지고 제 기억에 아마 10나노 기술일 것입니다. 그거를 하다 못해서 결국은 인텔이 공정을 포기했거든요. 네. 예, 그만큼 10나노 기술도 어려운 기술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건너뛰고 현재 2나노미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많은 기업이 지금 같이 연구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다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예측하시기 전문가 예, 예.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거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 예. 네, 그 완전히 성공 가능성은 좀 물음표다라고 예, 그렇죠. 하시는 건데 왜 다들 이렇게 좀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작게 만들어지면 네. 집적도가 올라가고 성능 향상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네. 되고요. 많은 기업이 경쟁을 하다 보니 이게 반도체 산업은 승자가 모든 걸 다 독식하는 그런 체계다 보니 우리나라도 TSMC랑 삼성전자랑 파운드리에서 네. 크게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그런 체계다 보니 그 2인자가 설당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1위를 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조금 더 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성능이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나노가 좀 작아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개발을 먼저 한 쪽이 다 가져가는 구조이니 예. 먼저 하려고 그렇죠. 네, 예. 이걸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예. 보면 되는 거겠군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하고 이번에 협력을 했지만 여러 군데랑 협력을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하니까요. 그렇죠. 네,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예.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생각하는 것이 있을 텐데 삼성전자는 기존에는 그 여러 기술 교류가 있었습니다. 사업적 교류는 당연히 많을 텐데 기술 교류 면에서도 미국의 IBM하고 같이 기술을 공동 개발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유럽에 있는 회사와도 공동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술 교류는 뭐 기업 사회에 상당히 활발한 편입니다. 네, 삼성이 다른 그러니까 뭐 TSMC나 이런 기업들보다 조금 더 많이 그렇게 협력을 한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도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나요? 그런 면에서는 뭐 필요에 따라서 좀 네. 그 모자라는 기술을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니 네. 그건 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협력은 또 사업적인 협력에 관련돼서는 네. TSMC나 삼성이나 여러 기업을 같이 사업적 파트너로 해서 서로 못하는 거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모두가 사실 전 세계 이제 모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밀당을 밑에서 예. 하기도 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러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판세를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협력하는 기업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 유출의 가능성도 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요새 좀 시끌시끌하긴
하기도 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지. 기술 교류가 있으면 기술 유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일어난 그 반도체 설비를 어떤 다른 나라로 옮기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기술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기술 교류를 통해서는 합법적으로 기술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ASML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에서 이제 개발한 초미세 공정 기술 같은 것이 다른 회사에 흘러 들어갈 그런 여지가 있긴 한데요. 그런 면에서 사전 협의를 잘해서 예를 들면 그 같이 기술 개발에 협력을 하긴 합니다만 그 삼성에서 개발한 기술은 다른 데에 절대 주지 못하고 줄 때는 뭐 허락을 받는다. 뭐 그런 사전 협의를 통해서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네요. 불법적으로 나간 기술 유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엄벌을 처해야 되지만 협력을 통해서 우리도 그쪽 기술을 좀 엿볼 수 있는 게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촘촘하게 망을 잘 만들어서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 건데 교수님 어때요? 이게 기술이 조금 유출된다고 해서 금방 따라잡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좀 그런 부분이 우려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워낙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간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술 교류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교류도 필요한 부분이니 너무 기술 유출을 조심하면서도 좀 기술 교류는 좀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배울 게 그렇죠. 있다라는 서로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기회가 이런 될 수 과정에서 있겠죠. 이제 교수님 학교에 계시니까 인재들도 좀 교류를 하고 인재들도 거기 가서 좀 배울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되나요? 이번에 이번에 네덜란드와 맺은 세 가지 MOU 중에 하나가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력 양성의 그런 기회를 갖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교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SML은 각 대학과 협력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ASML과 와서 같이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ASML은 여러 기술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어떻게 보면 승자로서의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좀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 노광 장비 기술 개발반 좀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좀 유리한 상황에서 반도체를 기술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산도 해내고 그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가 보죠. 글로벌 기업들도 다 지금 못하는 걸 보면요. 어렵기도 하고 또 막상 만들었을 때 얼마나 팔릴지에 대한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돼서 많은 회사들이 쉽게 뛰어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막상 만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판매가 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인 부분이 있다 보니 수익성 측면에서 고민인 부분이 있는 거군요. 투자 대비 좀 아웃풋이 안 나올 수 있는 게 있다. 일단 그러면 교수님 이번에 이제 삼성이 협력을 했다고 해서 삼성이 협력을 참 잘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협력을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 삼성전자 특히 파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만들어서 여러 기업을 껴안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파운드리 기업 같은 경우에 팹리스라고 불리우는 설계 회사를 에 대한 서비스를 잘 제공해야 또 사업적 기회도 많아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팹리스 기업이 잘 되면 파운더리인 삼성전자도 잘 되는 윈윈이나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잘 좋게 보고 있는데요. 삼성도 계속 이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더 잘 발전할 방법을 잘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력을 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얻을 거 얻는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이는 건데 삼성이 그걸 참 잘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그 SK 하이닉스 회장, 최태원 회장, SK 회장이 반도체 시장을 평가를 최근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좀 반도체에 대해서 내년에 봄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들 하고 계셨고 지금 서서히 오르고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바닥 찍고 서서히 좀 올라오는 중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까요? 지금 반도체 경기가 회복 측면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 워낙 많은 IT 기기에 대한 투자가 있었고 그 후에 또 투자 여력이 없어지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PC를 한번 사면 한 2, 3년 쓰니까 그다음에 다시 안 사게 되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코로나에 또 금리가 갑자기 오르니 일반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큰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일단 금리가 좀 안정되는 기조를 보여야 이 현재 금리 상황에서 투자를 크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가 점점 안정되는 측면이라 저는 시설 IT 인프라에 대한 시설 투자가 늘고 거기에 따라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최태원 회장은 왜? 아니요, 거기도 나름대로 또 그렇게 얘기하신 네. 근거가 저보다 더 많은 근거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반도체 내년 시장 상당히 잘 보고 좋게, 있는데 네. 예.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우리 또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네. 또 이제 반도체 시장 중에 크게 차지하는 것이 모바일 시장이라는 핸드폰 관련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기기도 최근 좀 시들한 편이었거든요. 뭐 애플도 신제품을 내놔도 네. 그렇게 인기가 예전만 못하고 네. 신제품이 그 전 세대 제품에 비해서 아주 좋은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기를 사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많이 망설였던 것도 맞는데요. 최근에 삼성에서 그 생성형 AI 인공지능 칩을 그 핸드폰에 넣는 거를 이제 곧 네. 발표를 했고 네. 아마 다음 세대 갤럭시에 그게 들어갈 것 같네요. 어.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챗 GPT 등의 생성형 그 AI의 경우 네. 항상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클라우드에 다녀와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기는 회사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고 꺼려지는 면이 있는데 그럼 핸드폰 내에서 외부로 보내지 않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도 좀 마음 놓고 네. 보안 문제 없이 네.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삼성 가부스라고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차세대 핸드폰에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제품이 새로 나와야 또 반도체 경기가 또 좋아질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모바일 시장도 살아나고 반도체 경기도 좀 같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바일에 그 AI가 탑재가 된다라고 하는 예, 그렇죠. 것은 예. 우리 생활에는 좀 어떤 변화를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쓸 때 뭘 어떻게 좀 달라진다고 좀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생성형 AI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장을 만들거나 요약하는 것을 좀 알아서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네. 핸드폰 상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용량도 좀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반도체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반도체 수요가 그렇죠. 많아질 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이 굉장히 큰 호재를 가지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아, 예, 그렇죠. 네. 그것도 세계 최초로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생성형 그 AI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만 최근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쓰기 좀 어렵고 유료 회원 가입도 지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바로 핸드폰 안에서 모든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 네. 이번에 발표하는 솔루션도 모든 걸 핸드폰에 다 처리하지는 않는데요. 뭐 이제 클라우드로 가는 것과 온 디바이스, 핸드폰 내에서 네. 처리하는 온 디바이스, 그게 온 디바이스군요. 디바이스 네. 안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온 디바이스 처리인데 그 정도가 탑재된다 할지라도 큰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삼성은 또 시장이 좋아질 그리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덩달아서 반도체 시장도 같이 좀 좋아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의 그 논리라고 해야 될까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직도 이제 반도체 경기가 실은 인공지능 반도체 네. 위주로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요. 아직 완전히 회복됐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저는 뭐 희망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또 확실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완전히 또 살아났다고 얘기할 수 네. 있고 또 미리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기도 하고 그러니 그런 면에서 좀 아직은 확실치 않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조금 약간 징징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워낙 또 세심하시고 또 모든 걸 잘 고려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이 있겠네요. AI가 참 올해 굉장히 많은 거를 획기적으로 시장에서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트리거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완전히 분수령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 좀 뭔가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활기치게 아니라 좀 춘추전국 시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시장 좀 주의 깊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